안녕하세요. 무따트리비 아따입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 똑소리 나는 비타민 선택법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브라이언 클레멘스 저자,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합성 영양제가 병을 만든다. 건강해지려거든 진짜 천연 영양제를 먹어라.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영양제의 대부분은 합성 영양제이다. 천연 영양소를 흉내낸 합성 영양소는 무엇으로 만들고 얼마나 우리 몸에 유효한지, 또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 합성 영양제 마케팅에 속아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아리송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1장에서는 비타민을 둘러싼 4가지 속설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오메가3와 비타민을 어떻게 보충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3장은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영양 보충제를 먹는데 음식도 유기농이 있는 것처럼 영양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95%의 제품이 다 합성 화학 성분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식물 추출물 10%만 넣어도 천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다 합성이라고 유기농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성 비타민이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를 낸다고 해도 바닷물처럼 만든 소금물에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 몸은 천연 영양소는 쉽게 흡수하지만 추출 영양소나 합성 영양제는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럼 비타민을 둘러싼 4가지 속설을 볼까요? 음식만 잘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아닙니다. 토양의 영양분은 점점 사라지고 과거에 비해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은 훨씬 작다고 합니다. 또 열을 가해 조리하면 영양분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품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양 결핍을 막아줄 영양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영양제에 몸이 들어가면 매 한 가지다? 아닙니다. 실험 결과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 영양제는 흡수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 많이 먹은 사람은 약물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복용하지 않자 금단 증세도 있었는데 우리 몸은 합성 영양제를 외부 물질로 인식합니다. 침략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자연식품 판매점이나 식료품점, 약국, 대형 소매점 같은 곳은 100% 합성물질이거나 합성화학물질로 천연 재료를 한두 가지 섞은 것에서 대부분 알약, 캡슐, 젤 캡슐, 파우더 형태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천연 재료를 베이스로 만들어 합성 비타민이나 합성 영양소를 첨가한 제품이 있고, 효모나 해조류처럼 식품 원료나 자연식품 원료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또 100% 천연 재료로 만든 비타민이 있습니다. 얘는 효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없어서 몸에 쉽게 동화되고 결과적으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험 결과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실험 진행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데 임상 실험이 한 번에 한두 가지 이상의 영양소나 1회분 이상의 양을 먹는 경우가 드물고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다양한 영양소가 상호작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사람은 암석이나 석유를 먹고 소화시키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성 음식으로 된 섭취한 칼슘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핵산이나 콜타르 같은 독성 물질은 현재 합성 영양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천연 영양제 업계에서는 독성 물질로 취급합니다. 이런 물질의 안정성이 의문이 제기된 적은 없고 검사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식품의약국 같은 제품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규제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약업계가 안전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효능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효능이 높을수록 몸에 들어가면 약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연으로 표기된 제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식물에서 유래한 재료를 쓴다 해도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려가며 재배한 것이 많습니다. 라벨 복용량 또한 오해 소지가 많은데 지금 먹은 제품이 자신의 몸에 독성 화합물인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비타민 보충제가 높은 온도로 가공 처리되고 발암 물질인 메틸렌 크롤라이드로 코팅되거나 에틸렌룰로스와 같은 석유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많은 화학회사에서 아시아 농장에서 기른 딱정벌레로 코팅제를 만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곤충을 먹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착제는 뭉치는 역할을 하고 천연 색소, 인공 색소, 합성 색소, 코팅제, 향료들도 들어갑니다. 특히 어린이용 비타민 보충제에는 합성 염료와 향료, 식용 색소, 감미료, 방부제들이 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 업계에서는 계속 이를 무시합니다. 분명히 약품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합성 비타민을 약처럼 정맥 주사를 맞으라는 제안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맥 주사는 면역 세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몸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우리 몸에 정맥 주사를 신진대사 재료로 쓰기는커녕 오히려 독소로 인식하여 몸에 해로운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연 비타민은 몸과 혈액 세포가 영양소로 인정해 쉽게 흡수하고 사용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흔히 들어가는 합성 첨가물을 살펴보면 충전제, 고착제, 분해제, 감마제, 윤활제, 감미료, 색소, 코팅제, 방부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에서 추출한 단일 비타민은 결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와 비타민은 어떻게 보충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메가3가 심장질환이나 정신질환의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먹고 있지만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구매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안전한 생선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참치, 연어, 넙치, 고등어, 대구, 가재, 새우 등 수은이 많이 축적된 생선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 이는 심장질환이나 중추신경계 문제, 뇌기능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선 기름은 죽은 즉시 산패하므로 발암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공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카놀라유로 영양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카놀라유는 서양 유채꽃으로 강력한 방충제이고 독성이 있어 묽게 희석해서 잔딧물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진딧물을 죽이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곤충을 쫓는 데는 탁월하지만 식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섭취 시 시력 감퇴, 중추신경장애, 호흡기 질환, 빈혈, 변비, 심장질환, 암, 아이의 저체중, 과민 반응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A, D, E, K는 자연식품을 소비할 때 함께 몸속에 들어가 질병을 막는 방어막을 구축하므로 항상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9는 가공하지 않은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세포 증식, 신경계 건강,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가 될 수 없는데 대부분 합성이 되고 열이나 빛을 쐬면 쉽게 산화되어 파괴됩니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부분만 쏙 빼서 소비자들이 사 먹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가 쉽게 산화되어 분해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독소일 뿐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옥수수 전분, 옥수수당, 휘발성 산을 발효시켜 비타민 제조업자들이 이렇게 만든 아스코르빈산을 대량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보충제를 만들어 라벨을 붙이고 특별히 제조한 비타민 C라고 선전합니다. 정말로 비타민 C는 천연으로 된 자연식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크로마토그램과 에너지 촬영이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램은 비타민 분말을 물에 섞은 뒤 흡수성 종이에 뿌려 천에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천연 비타민은 뚜렷한 대칭성을 나타내지만 합성 비타민은 대칭성이 덜합니다. 에너지 촬영은 물질의 전자기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물질의 전류를 통하게 한 뒤 물질 안팎을 흐르는 전류를 촬영하는 것. 이 방식으로 촬영하면 과학자들이 자기장이라 부르는 형태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 C는 천연 비타민 C와 전혀 다르게 기능하고 천연 비타민 C는 천천히 흡수되지만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기질인데 다른 말로 미네랄이라고도 하고요. 부족하면 비타민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무기질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먹어야 합니다. 무기질이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나 간, 뼈 저장에 등 무기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그 무기질이 합성 물질이 아닌 한 인체에 불필요한 양을 모두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알면 몸에 좋은 영양제를 고를 수 있는데요. 직거래 상품은 믿을 만할까요? 현재 20% 정도 시장을 차지하는데 합성도 많고 제약회사에서 파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천연식품의 인증을 받았나, 소비자에게 알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개해서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현재의 라벨 표기법은 허점이 많아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사 제품 성분과 품질을 왜곡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 비싸다고 고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성 제품은 보통 원료 제조업체에서 구입해 와서 포장만 달리합니다. 제품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마케팅 전략과 상품 선전을 기반으로 서로 경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라벨을 살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나노 기술을 도입한 것도 많은데 이는 혈액에 녹아들어가 쉽게 세포와 신체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만약 그것이 합성물질이라면 뇌, 세포, 혈관, 신경에 쉽게 축적되고 염증과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라벨이 마이크로 입자, 울트라 파인 입자라고 적혀 있으면 나노 입자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천연이라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합성을 첨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에 적힌 비타민 효능이 일반적인 경우가 낮고 천연 재료 사용보다 식품 사용 같은 글귀가 적혀 있지만 천연식품 추출물이라는 글귀가 없고 실제로 추출한 천연식품의 이름이 없다면 합성 비타민을 첨가한 제품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을 찾는다면 자연식품으로 만든 비타민 인증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천연 제품을 지켜줄 법적인 장치는 절실하고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제품 라벨을 꼼꼼하게 살펴 합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며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식품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야 하고 안전한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상 천연과 합성, 똑소리 나는 비타민 선택법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타트리비 아따였습니다.